네, 안녕하십니까. 중간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몇 가지만 또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자, Escape by your farm. 자, 여러분들의 개미 지옥, 개미 무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충이겠죠. 자, Escape by your farm. 반등을 안 해요, 지금. 그쵸? 반등을 안 한다니까. 다 개미 지옥인 거죠. 개미 무덤입니다. 네, 개미 무덤입니다. 자, 개미 무덤 종목들 SK 바이오 팜 신규 상장 종목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네, 분명히 이 방송을 보면서 개미 지옥, 개미 무덤이란 단어가 정말 심각해요. 대부분 SK 바이오 팜을 사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몰빵이에요. 왜 그러냐면 청약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상상상을 가능을 봤기 때문에 이게 멘탈이 굉장히 내가 저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못 사셨기 때문에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상상 가는 거고 끝물에 잡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이때 네. 심리가 그런 거죠. 사람 심리가 마음이 와 저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때 뭐 주시장 분위기도 좋고 막 그러니까 날라갈 것 같아서 이제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좀 그렇게 된 거고. 이 바이오 팜이 그대로 카카오 게임즈를 나왔죠. 카카오 게임즈는 오히려 이제 그러고 나서 거의 이제 어떤 개미 무덤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개미 지옥이죠. 개미 지옥. 개미 소굴 돼버려. 개미 지옥. SK 바이오팜은 그 개미 무덤 정도였고요. 지금은 이건 개미 지옥입니다. 죽어서 이제 지옥까지 간 거죠.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건 뭐지? 야, 이거 지옥 가네. 이렇게 된 거죠. 와, 근데 아직 지옥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야, 이거 저점 깨지면 어떻게 되지? 그게 무서운 거죠. 예, 목표가가 33,000원이라는데 이 회사의 실적이 없다던데, 이 회사가 지금 성장성도 없다던데, 이 회사가 뭐 아무것도 볼 게 없다,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이런 고민이 빠지다가 전절 끝없는 손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 개미들이 또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을 계속 팔고 있고요. 이게 문제인 거죠. 사줘야 되는데 누가 사주지? 아무도 야, 며칠이야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11년. 잠깐 반등 나오다가 빠지고, 잠깐 반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죠? 잠깐 반등 나오다가도 내가 매수가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 그렇죠?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그 다음에 이제 개미 지옥, 그 다음에 이제 개미 지옥을 떠나서 이제 그냥 지옥. 이 종목명도 헬릭스미스죠. 그냥 헬이죠. 얘는 헬이죠. 얘는 그냥 종목 따라서 지금 개인들은 지옥, 뭐 무덤도 아니 지났어요. 그냥 헬이에요. 지금 85% 마이너스. 근데 문제는 이 85%가 이제 유상증자까지 맞은 거거든요. 유상증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 잡아야 되는데 아깝다. 지금 난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오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까도 한 마리 잡았거든요. 개미 지금 헬릭스 윈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성공 전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쫓아가거나 하시면, 말씀드리지만 매수가 대비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예요. 예, 헬릭스 윈스도 마찬가지로 배팅을 오늘 하겠다. 자, 이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헬릭스 윈스가 말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자, 배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배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뭐다? 예, 결론은 뭐다? 배팅을 하긴 하되, 이 타이팔 한 마리 이게 이 방송 찍을 때만 와. 이 가만히 있다가 제가 개새가 잡으러 따라다니거든요. 안 와. 방송 딱 찍고 있으면 이게 냄새를 맡고 오나,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고, 모기도 아니고, 그쵸? 모기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31,700원에 내가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오늘 시가가 31,800원이잖아요. 근데 저가가 3750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3750원 라인 잡고 가면 되는 거죠. 나는 3750원, 최저가 3200원이니까 마지노선 1차 손절가는 3750원, 2차 손절가는 3200원. 3750원이 깨지면 그럼 한 거의 3% 마이너스죠. 뭐 그 버틸만 합니다. 그래도 견딜만 하는 거죠. 그럼 보고 있다가
일단 대기 뭐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다. 근데 32,200원이 깨지면 그러면 3만원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호가창 보면 아시겠지만 이 3만원에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지만 그 물량을 다 팔고 나갑니다. 사람들은 기관들이죠. 주로 기관들입니다. 뭐 하이투자 목표가 32만원? 미치겠다. 이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주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이 하이투자증권에서 지금 헬릭 스미스가 지금 32,000원입니다. 이게 바이오의 고무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바이오 기업은 이 하이투자도 현대투자도 미래에셋 대우도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에셋이 가장 굴지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미래에셋조차도 주식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이오는. 바이오는 뭐 일단은 적자로 시작해서 적자로 끝이 나기 때문에 계속 연구만 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건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폭망이 된 거고, 헬릭 스미스는 지금 유상증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어제도 얘기 많이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시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중에 이제 국민청원 들어가서 이거 내부자 거래 있는 거 아니냐, 미리 사전에 뭐 무슨 모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면 이제 그때 막 검찰 조사 나오고 신라젠골 가버리면 그러면 너무 피곤한 거죠. 이게 지금 싸다고 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는 만약에 사더라도 그렇게 그 다음에 지금 거래 정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럼 몰빵해야 되나요? 신용 질러야 되나요? 미수해야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받아야 되나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전체 투자자금의 10% 이상은 가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종목.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종목이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HLB,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내가 하나 4개를 최근에 얘기, LG화학. 그렇지. LG화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LG화학 이제 분사 뭐 물적이든 뭐 인적이든 어쨌든 뭐 기사 보면 웃기죠. 다 키웠더니 막 장학금 아니 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키워놨더니 얘네들이 먹튀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것도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이제 또 나오면 갭 하락하면 또 지옥입니다. 이제 슬슬 지옥이 시작되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들이죠. 게임주들 뭐 인소프트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카카오 지금 살살 또 불안불안하죠. 네이버 불안불안하죠. YG엔터, DPC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원래 가야 되는 타이밍에 못 가니까 또 이런 것들 불안불안하죠. 그 다음에 넷마블, 전체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간 것도 내려앉고 내려앉은 것도 내려앉고,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도주들이 지금 갈 길을 못 찾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러면 뭐 기존주들이 살아나느냐? 그것도 아니야. 오늘 아침에 이제 금융주 쭉 얘기 드렸는데, 뭐 하나금융, KB금융, KB금융 자꾸 올라가네. 지난주 기업은행, 우리금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배당으로 투자를 할 건지,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저의 이제 투자 의견은 이제 금융주로 고배당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하시기에 제일 좀 안전하지 않나. 근데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의 핵심은 뭐죠? 주식이란 글자가 들어가는 모든 것은 뭐죠? 무조건 위험합니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투자하셔야 되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내가 3개월 뒤에 전세 자금 준비해야 되는데 요거 2배로 튀겨서 좋은 전세 갈게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가 사글세로 갈 수 있습니다. 월세로 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1년 뒤에 집 청약을 했는데 이제 매년 1,000만원씩 내야 돼요. 절대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딸이 내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동안 한 2-3천만원 모아놓은 거 있는데 요거를 좀 불리고 싶다. 안 됩니다. 그냥 대학 가실 거든 대학만 보내면 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시집 가려고 5천만원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5천만원을 좀 불려서 1억 정도 만들어서 좀 아름답게 결혼시켜 주겠습니다. 아니, 결혼 못 시킬 수가 있어요. 따님 결혼 못 시킬 수가 있으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돈은 그 목적에 맞게끔 쓰시면 되죠. 주식은 그 목적된 자금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 안에 목적된 사용처가 있는 자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주식은 그야말로 여유 자산, 내가 이 돈이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자산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잘 되면 되는 거고 안 돼도 꽝 돼도
내 삶에 전혀 이상이 없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사람,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변 분들도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 집 있고 차 있고 밥 있고 월급 나오고 다 나와. 돈도 좀 모아놨어. 근데 돈이 좀 너무 계속 쌓이네.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게 도무지 금리가 안 올라오네. 그래, 그럼 뭐 내가 하나은행에 지금 한 뭐 1억 2억 정도 돈을 넣어놨는데, 뭐 이걸 하나은행을 넣니, 그냥 하나금융지주를 사놓고 한 7% 8% 배당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게 진짜 진짜 투자인 거죠. 진짜 주식 투자. 그 외에는 뭐 지금 뭐 영끌 이런 기사를 내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 라고 쓰는 기자들은 그냥 기사를 뭐죠? 읽게 하기 위한 기자들이죠. 걔네들이 뭐 주식 전문가입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약사하시던 분이 주식 전문가로 변신도 하시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약사로서 이제 하는 일을 이제 하다 보니 너무 주식을 내가 잘하고, 그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제가 이제 약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약사를 해서, 여러분 주식에서 머리 아프시죠? 주식에서 마음 힘드시죠? 제가 약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약 먹고 나가세요. 무슨 약이냐고요? 주식 매도 약입니다. 주식을 다 파시면 다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주식을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고생이에요. 개고생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죠. 고생한 만큼 돈을 버는 겁니다. 뭐 주식에서 뭐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파는 그날까지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고통은 이루 직업보다, 가정생활보다 1000배 만배 힘듭니다. 그거를 겪고 이겨내고 얻어야죠. 수익을, 배당 수익을 받아야죠. 투자 수익을 얻어야죠. 근데 맨날 또 오라와가. 근데 그 개고생을 하고도 고통을 받고도 문제는 뭐냐면 돈을 더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란,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모든 종목들. 자,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복귀를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저의 결론은 이런 고배당주를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차근차근 해보자. 이게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죠.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너무 좋지만, 이제 이미 다 만시창이 되신 분들한테는 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이라도 좀 편하고 싶다. 첫 번째 화살 맞았어. 근데 두 번째 화살 맞고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화살 뭐죠? 건강도 잃고, 저처럼 목 디스크 오고, 스트레스 와서 머리 두통 오고, 몸 나가고, 병원 가서 또 병원비 또 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으로 받은 손실은 주식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2차 3차 손실이 계속 나면 안 된다는 거죠. 로스. 이렇게 해드리면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